슈퍼 로봇 대전 Y의 발매 후 반응은 상당히 유효였습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작, 서티와 거의 시스템이 비슷해서 불안감을 자아냈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그 결과물은 상당히 유효였습니다. 재미없다던가 지루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상당수 플레이어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저번엔 이 게임이 왜 할만한지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왜 이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반응이 이렇게 갈리는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2017년 V가 발매되었을 때 슈로데 팬들은 환호했지만 이후 똑같은 엔진을 쓰는 것도 모자라 시스템은 물론 심지어 트로피 조건까지 똑같은 X와 T가 출시된 이후에는 점점 반응이 부정적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플레이어는 게임의 패턴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V는 50만 장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지만 다음 작인 X부터는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T는 페미통 집계 기준 13만 2천 장이라는 쓸쓸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30주년 작품인 서티가 발매되었지만 이 게임은 새로운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 잠이 온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시리즈가 매너리즘에 빠졌음을 증명하고 말았죠. 다만 제작사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야 거치형, 휴대용으로 1년에 한 작품씩 낼 정도로 게임의 개발이 활발했지만 BX 등의 실패로 인해 개발팀은 줄어들고 이후에는 한 팀이 1년에 한 작품씩 내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기획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단일 팀에서 한 편씩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퀄리티가 무너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작품은 나오겠죠. 더 킹 오브 파이터즈가 그랬던 말이죠. 이후 서티를 마지막으로 프로듀서인 테라다 타카노부는 퇴사,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팀이 제작을 한 셈인데 추측컨대 이 4년간의 과정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다이 남코 게임즈는 적잘 이후로 상당수의 인원을 해고한 상황인지라 프로듀서가 퇴사하고 4년간 신작이 안 나온 이 팀은 거의 해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니 기존 개발팀을 위한 기존 엔진보다 많은 개발자에게 익숙한 범용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테고 또한 팀이 해체된 상황이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게임의 성적이 좋았기에 팀을 다시 구성할 수 있었다고 프로듀서가 직접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즉 이 게임은 시리즈를 부활시킬 가치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용도였다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제작진에게 주어진 과제는 왜 이 게임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는지 연구하고 한정된 리소스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연구의 결과물은 찬반이 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플레이어가 이 작품에 만족하는 이유는 팬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 확실히 연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게임을 처음 잡았을 땐 잘 몰랐지만 일단 빠져든 다음에는 피식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의미에서 기존 슈퍼 로봇 대전의 오마주가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전 프로듀서인 테라다 타카노부는 상업적으로 성과를 거둔 첫 작품이 제4차 슈퍼 로봇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Y와 4차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4차를 플레이한 사람들이 꼭 말하는 것은 5화 다바 마이로드 플레이 시 아군의 개탈 제외하면 모빌 수밖에 없는데 빔코스를 장비한 헤비메탈이 몰려오는 바람에 화력이 부족해서 고생했던 기억, 게다가 하필 나온 증원이 리얼게인 모빌 슈츠라 난이도가 더 올라갔던 기억, 요카스 턴피드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드래고노 자우루스를 잡기 위해 게타 3억을 물속에 보내면서 지형 적응을 깨우쳤던 기억인데 Y는 이런 식으로 슈로데 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추억의 요소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군 유닛이 동료가 되었는데 적진 한 군데 떨어진다던가 양측에서 아군을 포위하고 몰려드는 시나리오, 심지어 슈로데 최고의 난이도라고 평가받는 영광의 나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은하에서 온 가이 같은 시나리오가 있지요. 도움이 안 되는 아군이 증원으로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원저우보다 쉽지만요. 심지어 임팩트 최대 단점이었던 건물의 유닛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현상까지 제한한 것을 보면 기존 팬의 입장에서 절로 웃음이 나네요. 이렇듯 이 게임은 잘 뜯어보면 과거 로봇 대전을 했던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단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소외감을 느낄 요인도 없다고 볼 수 있죠. 대놓고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이번 작품은 선을 잘 타면서 초보자와 마니아를 동시에 배려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잡아둔 사람들을 계속 잡아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성이라 보기도 하고요. 그럼 Y가 이에 성공했는지 분석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잘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작의 밸런스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반프레스토가 직접 개발한 알파부터 테라다는 무개조, 개조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밸런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맡은 작품들의 매뉴얼에는 인터미션에서 개조를 해서 파워업이라는 형식의 문구가 꼭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즉 게임에서 개조라는 시스템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 게임은 그에 맞춰 시스템이 밸런싱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 자금과 자원이 모여 개조가 원활해지는 시점에서 게임의 밸런스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시리즈 팬들이 꼽는 명작인 알파에서는 개조를 많이 하면 오히려 그 능력치가 안 올라가서 게임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요인은 게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장벽이 되었죠. 하란 대로 했을 뿐인데 게임이 너무 쉬워지거나 특정 경우엔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테라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만약 개조를 필수적으로 해야 게임이 풀리게 만든다면 게임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가 게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잘 드러난 것이 PS2로 나온 임팩트였죠. 개조를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정 시나리오에서 개조가 된 유닛이 없어 진행이 힘들어지는 게임, 즉 무개조 밸런싱은 슈퍼 로봇전의 수관인 새로운 유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번 작품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개조를 권장하면서 말이죠. 이 게임은 랭크잘 도입한 게임으로 랭크를 올리려면 개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랭크가 높아야 강화 파츠와 구매할 수 있는 스킬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이 스킬들은 강력하고 유용한 것들이 많고 익스퍼트를 해보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중반부가 한없이 쉬워서 지루해지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모든 스킬을 얻고 풀개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기에 애초에 개조를 전제로 밸런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난이도를 막론하고 돈이 넉넉한 편입니다. 익스퍼트로 해도 후반부에는 모든 유닛 10단계를 넘어 주력 기체들을 15단계 개조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지요. 그러면 난이도가 쉬워져서 재미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 게임의 후반부 시나리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고난이도의 경우 강화와 개조를 거쳐야 비로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멀, 하드에선 잘 못 느끼지만 익스퍼트에선 적들이 정말 강합니다. 아니, 아예 기존 시스템의 공식이 먹히지가 않지요. 기존작들이야 모든 숙련도를 얻어 하드 난이도가 되어도 풀개조한 후 하로와 강철에 혼을 달면 보급이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혼자서도 무쌍해버렸지만 이번엔 그게 어려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의 HP가 3만은 넘어가나 싶더니 아군 에이스가 집중을 걸어도 명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능력치 육성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적의 일반병이 아무로나 샤오보다 기량이 높기 때문에 재공격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적을 격추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후반부에는 적이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아군의 약한 유닛을 집중 공격하는 AI의 성격, 심지어 일부 스테이지는 특수한 클리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머리를 부여잡게 만들죠. HP가 10만이 넘는 적들을 몇 번씩 공격하면서 메인 보스를 격파해야 한다던가, 또는 한 턴 내 전멸이란 조건이 나오더니 정작 증원이 맵 반대편에서 나오는 바람에 대기하면서 적을 부르는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한 한 턴에 줄어든 HP를 풀 회복하는 유닛을 부하를 모두 격추한 후 격파하는 식으로 후반부에는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클리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즉, 이 게임은 e스포츠 기준으로 기존엔 무리한 학살이었을 뿐이었던 풀개조가 전략을 위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죠. 심지어 이런 밸런싱은 완벽하진 않지만 2회차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슈루때 많이 한 플레이어가 이 게임의 모든 루트를 전부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은 1회차 끝내고 2회차도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테라다는 주인공을 4명씩 만드는 정책을 벌이고 한두 명으로 줄인과 동시에 루트도 단순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개조로 밸런싱이 된 게임인 만큼 2회차부터는 2화부터 학살이 벌어지는 재미없는 게임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Y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e스포츠 모드에선 돈으로 기체를 풀 개조해도 스킬 프로그램이 끝까지 열리지 않으며 3장에서 상점이 열리기 전까지 육성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군이 마냥 강해지지 않지요. 물론 3장에서 상점이 열리면 2회차의 난이도는 붕괴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후반 난이도는 20단 개조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e스포츠 2회차도 최소한의 긴장감을 이어지는 플레이어를 위한 배려가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간 부분이 지루해지는 식의 아쉬움은 보이지만
있지만 기존의 작품이 갖고 있던 식상함과 매너리즘이라는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퍼즐 기믹이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후반부의 스테이지도 퍼즐 요소가 가미되었고 유사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작이 특정 기체의 자금과 스피드를 도배하면 어떤 스테이지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다면 이번엔 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유닛, 스킬의 특성을 정말 많이 연구해야 하지요. 특히 과거적의 보스가 나오는 스테이지는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기에 이런 시나리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중간부가 지루한 단점이 사라질 테니까요. 또한 이 게임은 여러가지 면에서 캐릭터 게임다운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한 예로 수성의 마녀의 캐릭터의 경우 없으면 난이도가 폭등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어시스트 캐릭터인 리카가 없다면 경험치에 문제가 생기고 미오리는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함을 보이죠. 심지어 슬래터는 장갑이 튼튼해서 훌륭한 미끼가 되는 등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런 면은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도 신선했습니다. 원래 초창기 로봇 대전은 판권작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죠. 건담, 마크로스 등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작품들을 안 본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뉴비로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후 작품부터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바탕으로 판권작의 시나리오가 격가지로 달리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X와 T쯤 되면 판권작의 시나리오는 장식이 되어버리죠. 물론 이는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재미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캐릭터, 스토리를 만족시키는 작품은 한 손에 꼽히는 게 슈로드의 현실이기도 했지요. 2차 Z의 크로우가 정말 좋은 캐릭터란 평을 받는 반면 라이벌인 파괴왕 가이오의 평이 안 좋은 식으로요. 그럼 Y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처음에 공개됐을 때 몰개상어도 비판받던 오리지널 캐릭터는 강한 유산을 아이에게 물려준 아버지라는 일본 서브컬처에 나오는 클리셰를 바탕으로 밀도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텍스트량이 많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지만 에치카는 판권작의 멤버들과 교류하며 잘 녹아들며 그녀가 성장하는 시나리오가 밀도 있게 잘 구성되어 있죠. 서티의 미츠바가 캐릭터가 좋았음에도 게임의 평가가 안 좋아서 뜨지 못했다면 Y의 주인공인 에치카는 다소 평범해 보이지만 이야기란 서사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재미있다는 거죠. 또한 닌자들도 처음에는 생각 없이 디자인한 것 같지만 에치카의 서사를 알면 왜 그들이 닌자인지 알 수 있는 식으로 존재감을 증명했지요. 즉 새로운 시대에 맞는 캐릭터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의 밀도가 최고란 말은 아니고 합격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Y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 시리즈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게이머였던 슈퍼 로봇대전 팬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연구한 집중에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30는 오픈맵 구조와 DLC 전개로 호불호가 극심했지만 Y는 무리하지 않고 진득하게 슈로드의 본질에 집중했지요. 내가 좋아하는 로봇을 지휘해서 시나리오를 클리어한다는 게임의 본질 말이죠. 리소스의 한계가 있으므로 과거 작품의 전투씬을 상당히 유용해서 신선함을 잃긴 했지만 이는 반대로 새로운 전투씬으로 눈속임을 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가능한 한 모든 리소스를 시리즈에 실린 팬들을 잡기 위해서 모두 투자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집중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결과는 아니었기에 전투씬 등 다른 점에 집중한 사람들은 이번 변화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걸 테고요. 뭐 이건 단순히 취향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여하튼 게임성만은 확실하게 증명한 Y. 다만 제게도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반부는 여전히 지루한 것이 사실이며 시스템, UI면에서 발전과 퇴화가 섞여 혼란스럽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Y는 시리즈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설계된 작품이며 기존 팬들이 왜 슈퍼 로봇대전을 좋아했는지 명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연구한 훌륭한 해답이란 겁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훌륭한 게임성도 또 반복한다면 나중엔 더한 매너리즘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요. 즉 개발진은 게임성의 개선으로 유저에게 화답했다면 다음엔 더 나은 게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의 이야기, 이번엔 향수와 오마주, 그리고 게임의 재미를 잡는다는 성공했다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